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TDSW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고휘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소리를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형태화시킬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이러한 오디오 비주얼 형태의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터더 토킹볼이라는 터치 디자이너를 기반으로 한 제너레이티브 아트 튜토리얼 채널을 운영하고 노토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채널에서는 항상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 워크숍에서는 노토가 아닌 고휘의 개인 작업 과정을 따라가 보는 워크숍으로 기획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말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TDSW 페이트론 한정으로 워크숍을 기획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무료 온라인 워크숍으로 기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없는 만큼 만약 여러분께서 TDSW가 좋은 워크숍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 결과물을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 가상 공간의 환경은 현실의 환경을 모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땅이나 산맥이나 하늘 같은 부분이 현실 모방해내서 만든 건데요. 땅에 어느 위치에 이벤트가 생기는지 따라 소리 또한 그 위치와 연결해내어 고유한 소리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소리를 연주하는 오디오 비주얼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고급 기술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워크숍에서 가진 중요한 부분은 게임들의 가상 공간 구축에 사용된 기술이나 기법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터치 디자인에서 가상 공간 환경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오디오 비주얼로 풀어내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시작하기 앞서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난이도는 고급 기술들이 딱히 사용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터치 디자이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 보셨고 인터페이스가 익숙하다 하시면 아마 따라오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터치 디자이너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워크숍을 따라오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터치 디자이너 2020.42700 버전에서 작업이 되었으며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노 커머셜 기준 최대 사양도 1280을 넘지 않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저양 사양의 컴퓨터에서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다만 아마 맥북이나 저사양 컴퓨터에선 따라오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제 컴퓨터 사양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위에 컴퓨터 사양표를 지금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터치 디자이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지 계획하기입니다. 게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상 공간을 만들었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참고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상 공간을 터치 디자이너에서 어떻게 만들지 계획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터치 디자이너에서 가상 공간 환경 구축하기입니다. 땅과 산맥과 하늘을 만들고 노이즈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후에 빛까지 만들어내어 가상 공간 환경을 만들어내 볼 겁니다. 세 번째로 가상 공간에서 이벤트 생성해내기입니다. 랜덤한 타이밍의 2D 피드백, 인스턴싱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볼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상 공간을 소리로 이어내어 오디오 비주얼 환경 만들기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랜덤한 값들을 UDP를 통해서 에이블톤의 Max4 라이브로 보내고 값들에 의해 달라지는 고유한 소리를 발생시켜 볼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에이블톤 라이브와 Max4 라이브가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워크숍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 제작에 도움을 준 분들이 계십니다. 한글 번역을 도와주는 김호정, 맥스에서 도움을 준 황재용, 그리고 TDSW의 야수시 하라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게임에서의 가상 공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게임은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가상 공간일 것입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만들어진 가상 공간 안에서 실시간으로 현실과 같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플레이어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다닐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주변 환경들은 현실과 달리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대부분의 가상 공간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구현해 놓은 하나의 세트장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은 컴퓨터의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사용되는데요. 그중 하나로 LOD가 있습니다. LOD는 레벨 오브 디테일입니다. 플레이어, 곧 카메라와 오브젝트 간의 거리에 따라 가까이 있을수록 높은 퀄리티의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멀리 있을수록 낮은 퀄리티의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퍼포먼스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실시간으로 적용된 LOD를 만들어서 적용해보자 라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한 이러한 게임을 만드는데 가상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된 아주 많은 최적화 기술들과 눈속임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가상공간을 만들 때 하나의 세트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선 멀리 산맥이 있고 가까이에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만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가 보는 구도 바깥으로는 씬을 만들지 않고 구도 내에서만 씬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후에 하인맵을 사용해서 왜곡된 땅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맵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많은 폴리곤들을 필요로 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의 하인맵이 적용되게 된다면 분명 너무 많은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폴리곤의 땅을 만들고 구멍을 낸 뒤에 동일한 사이즈의 높은 폴리곤의 땅을 만들어서 그 빈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높은 폴리곤을 사용한 땅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산맥은 디테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폴리곤을 사용해서 길게 늘려줘 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늘은 많은 게임들이 가상 공간에서 하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과 동일하게 돔 형태로 스카이스피어를 만들어서 주변을 감싸보도록 할 것입니다. 별로 그다지 특이할 게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시작을 수업에 그리드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만드시고 사이즈를 24, 18, 그리고 로우즈를 7, 콜룸즈를 9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그리고 W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은 가로로 8 그리고 세로 6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24, 18 이 비율로 생각해보면 하나당 3 곱하기 3 사이즈의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ZX 플레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딜리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에서 바운딩 볼륨으로 가셔서 유즈 바운드를 온 하시고 사이즈를 총 4 곱하기 4의 정사각형 사이즈를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4, 3, 12, 12, 12, 12로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4개를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바운딩 박스를 만들었고요. 딜리트는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그리드에서 타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메쉬를 폴리곤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에서 지오메트리를 만드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지오메트리 뷰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을 나누고 여기서 지오메트리 뷰어를 선택하시고 이걸 플로팅 카피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고 숨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소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난 이 지오메트리가 그대로 있는데요. 이 중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숲에서 그리드를 만드시고요. 정사각형 4 곱하기 4, 곧 12, 12의 그리드를 하나 만드시고 ZS 플랜을 설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이연해서 만들어 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안을 채우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로우즈와 콜럼즈를 200 곱하기 200으로 해서 아주 높은 폴리곤을 갖고 있는 그리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추후에 만약 컴퓨터가 퍼포먼스가 좀 딸릴 때는 이 로우즈와 콜럼즈를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처를 간단하게 설정해 볼 건데요. 여기서 노이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탑의 노이즈는 레졸루션을 1280, 1280으로 최대 해상도로 설정해 주시고요. 페리오드를 1.5 그리고 하모닉스를 6 그리고 보다시피 화이트가 오버되어 있고 검은색이 이렇게 되게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를 0.2로 줘서 골고루 색깔이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널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널의 이름은 베이스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서 PBR을 만드시고요. PBR은 맵스에 베이스 컬러로 넣어주시고 이 두 지오메트리에 머티리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로 이 뷰어로 보게 되면요. 보다시피 PBR은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PBR에서 메탈릭을 0으로 낮춰주시면 아주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러프니스도 약하게 줘서 좀 보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텍스처가 옆으로 반복되게 하고 이 경계선을 심리스를 이용해서 메꾸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 리피트 되는 그 UV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지오메트리 그리드에 딜리트 다음에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고 이 텍스처의 설정에서 오토그래픽을 유니폼 스플라인 그리고 이 스케일이 만약 이렇게 값이 높아지면 만약 스케일이 2가 될 경우에 X축으로 텍스처가 2번 만약에 Y축으로 2가 되면 Y축으로 2번 반복되는 이러한 기능인데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8이고 그리고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 나누기 4를 하면 2가 되고요. 그리고 6이고 4이기 때문에 6 나누기 4를 하면 1.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셋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오프셋은 마이너스 0.5로 X를 맞춰주고요. Y축은 마이너스 0.25로 맞추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리피트가 되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없애주기 위해서 심리스를 만들 건데요. 이 널 앞에 인설트 오퍼레이터로 타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 타일에서 리피트를 없애주시고요. 오버랩 UV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사이즈가 커지면서 왼쪽 오른쪽 끝이 서로 블렌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동일하게 이렇게 블렌딩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0.15, 0.15로 이렇게 끝을
심리스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게 끝이 이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 느낌이 좀 보이긴 하지만 아마 최종 결과물에선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렌더와 카메라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지오메트리들을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렌더를 만드시고 컴프에서 카메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위치를 좀 더 멀리 가게 해서 10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프리엑스폼에서 이 로테이트를 좀 올려서 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바라보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이 렌더가 지금 이렇게 되게 어둡게 되어 있는데 이 PBR에서 콘스탄트를 111로 이렇게 일단 임시로 밝게 해주시고 커먼에서 와이어프레임을 토폴로지 와이어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더 광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FOV 앵글을 6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렌더의 커먼에서 레졸루션을 1280550으로 설정을 해서 시네마스코프 비율과 가깝게 해상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네마스코프의 광각으로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만들 어떤 풍경이 광활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한 광활한 느낌을 좀 더 잘 담기 위해서 이렇게 광각의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버넌트 영화가 시네마스코프 비율로 어떠한 자연 환경을 담은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의 옆에 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 널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이 널의 위치를 조금 올려서 1로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엑스폼의 로켓에다 이 널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 널을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수평선이 이렇게 지평선이 좀 느껴지는 정도로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카메라 관련된 설정은 저는 색깔을 주로 이 색깔로 정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산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드를 만들어 주시고 이 사이즈를 30 그리고 2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로우즈를 15, 콜럼스를 3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ZX 플랜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컴프에서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조금 더 뒤로 빼서 한 마이너스 9로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맥에 적용할 PBR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오메트리에 일단 팜 매트리얼을 해두겠습니다. 콘스탄트를 임시로 1로 해두고 아까와 동일하게 토폴로지 와이어 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맥에 사용할 텍스처를 만들어 볼 건데요. 탑에 노이즈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노이즈는 하모닉스를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하모닉스 게인은 한 0.5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0.25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커먼에서 1280, 500으로 와이드하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널에서 아래로 하나 또 널을 만들고 또 널을 만들어서 이건 이제 산맥에 사용할 베이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정해 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램프를 만들어 주시고 이 램프에 벌티컬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설정을 이 hermit 발음이 어렵네요. 이걸로 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아웃풋에서 이걸 켜서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곱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걸 쭉 이어내서 널로 만들고 하이맵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노멀 맵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 앞에는 또 레벨을 만들어서 이따가 곱해주는 용도로 강하게 주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이 다음에 얘 이름도 노멀로 해두겠습니다. 이 PBR에서 이제 이 맵스에 노멀 맵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범브스 키를 3으로 주신 다음에 enable 하이맵 하시고 이 하이트를 하이맵에 넣어주신 다음에 패럴렉스를 끄시고 디스플레이 버티스를 올려주시는데 한 4 정도로 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좀 올려서 0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된 게 보이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끝에가 이상하게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렉탱글을 사이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렉탱글을 만들어 주시고 프렉션에서 1, 1로 설정해서 가득 채우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 컬러를 줄여주시고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올리신 다음에 이 소프트니스를 한 아주 살짝 0.05 정도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웃풋에서 오버로 주시면 이렇게 주변에 까만색 렉탱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 튀어나온 게 없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걸 좀 더 주자면 이 산맥이 이렇게 되는 것도 멋있지만 중간에 움푹 페이드로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램프를 이 다음에 또 만드시고요. 이 램프는 이 호라이즌에서 익스텐드 레프트를 미러, 라이트 돈 미러로 설정을 하시고 페리오드를 0.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이 흰색인데 이거를 옆으로 옮겨서 마이너스 0.5로 설정하시면 중앙에 이렇게 검은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이 색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까 램프에 사용했던 것처럼 아웃풋에서 컴프 오버 인풋으로 멀티플라이를 사용하시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절을 조금 좀 할 건데요. 살짝 한 0.2 정도로 중간을 주고 바깥쪽 흰색을 좀 더 당겨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흰색이 올라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CD를 돌려서 괜찮은 산맥의 느낌 나도록 설정할 건데 지금 30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산맥의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좀 더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이 PBR에 콘스탄트를 다시 원래대로 0으로 돌려주시고 이 커먼의 와이프레임 또한 5%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같이 아주 까맣게 되어버리는데 이제 조명을 한번 빛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컴프에서 Environment Light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탑에서 노이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이즈는 페리오드 2 그리고 하모닉스를 0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스케일을 가로로 좀 늘어나게 0.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를 좀 더 줘서 이렇게 흑과 백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늘어서 널을 만들고 인바이러먼트의 맵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 텍스처들을 좀 조절을 해볼 건데요. 이 텍스처의 이 RGB에서 메탈릭을 한 0.8 정도로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베이스를 맵스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PBR은 메탈릭을 아까 동일하게 0.8 그리고 러프니스는 1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를 만들 건데요. 여기에 라이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설정해서 위치를 좀 더 멀리서 바라보도록 하기 이전에 프리엑스폼에서 켜서 이거를 여기 끝에 위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180을 줘서 이렇게 위치를 옮기고 그리고 약간 올려서 얘도 한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비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줘서 한 마이너스 18 정도로 이렇게 빛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세팅에서 이걸 포인트 라이트가 아니라 콘 라이트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빛을 10 그리고 살짝 부드럽게 20 그리고 롤 오프를 좀 극단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으로 하시면 콘 앵글과 델타 롤 오프가 적당히 되어서 이렇게 빛이 되고요. 이 빛을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한 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에서 소프트를 키시고 한 0.05가 아니라 한 0.03으로 설정하고 이걸 한 5, 0.5로 하시고 해상도를 2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40, 4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사양에 따라 이 샘플이랑 스텝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렌더에 또 이렇게 노멀 매핑인데 뭐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멀 맵을 사용하는 이 그리드들 앞에 어트리뷰트를 크리에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노멀 켜주시고 아니죠, 노멀이 아니라 탄젠트 그리고 여기에도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만드시고 여기에도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만드시고 셋 다 탄젠트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있는 PBR들에도 노멀 맵을 좀 줘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요 아래 베이스가 되는 여기 쪽에서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두고 그리고 여기서 또 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또 널을 만들어서 얘도 노멀로 설정하고요. 여기서 노멀 맵을 만드시고 이걸 맵스에 노멀 맵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멀 맵이 적용이 되는데요. 쇼 네트워크 에디터 그리드를 꺼서 이제 뒤를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약간 좀 이 노멀 맵이 극적으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주로 레벨을 사이에 더 넣어서
이 강도를 높이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멀 이 콘트라스트를 한 3 정도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친구도 일단 10 정도로 줘둘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살짝 이 라인들이 보이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전체적인 빛이 다 회색이기 때문에 약간의 톤을 주기 위해서 여기 인바이먼트 라이트의 노이즈에 콘스탄트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의 아웃풋에서 에버리지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색깔을 한 1, 0.8, 0.7로 이렇게 약간 갈색, 약간 이런 베이지 톤의 이런 색깔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바이먼트 라이트는 조금 낮추면 더 이 빛이 느낌이 더 강하게 되게 적용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빛 또한 색깔을 조금 살짝 바꿔줄 건데요. 이 라이트의 컬러를 아까와 동일하게 1, 0.8, 0.7, 0.8, 0.83? 한 이 정도로 줘서 이렇게 갈색 빛이 이렇게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땅이 보다시피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여기서 노이즈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노이즈의 설정은 1280, 1280으로 맞춰주시고, 페리오드를 한 2로 주시고, 하모닉스를 한 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이 값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익스포넌트를 좀 줄여서 한 0.35 정도로 하고, 앰플리튜드는 0.2, 그리고 오프셋을 좀 높여서 1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을 0.3 정도로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음에 레벨을 만들어서 이 레인지로 가셔서 로우를 살짝 올려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밝게 주고, 이걸 그대로 널을 만들어서 이 PBR에 러프니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약간 이 약간 어두운 부분마다 반사가 돼서 좀 더 자연스럽고 괜찮은 연출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저희는 여기에 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일하게 타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타일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면 이게 약간 조금 되게 어색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의 방법을 조금 사용하자면, 여기 타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널이 들어가기 전 노이즈를 여기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이즈는 페리오드를 엄청 작게 줘서 한 0.01 혹은 0.05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게 작게 주시고 오프셋을 0, 그리고 앰플리튜드를 아주 낮춰서 한 0.02, 한 0.08 이 정도로 주면 이런 식으로 땅의 텍스처가 좀 더 눈에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하늘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땅을 보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프니스를 좀 더 올려서 한 0.8? 네, 0.8 정도로 수정을 하고, 시드도 이렇게 적절히
줘서 좀 자연스럽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솝에 스피어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칼브를 이용하면 이 스피어를 깎을 수 있는데요. 세컨드와 퍼스트 V, 그리고 이걸 0.5, 또 한 0.5로 주면 이런 식으로 깎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을 만들어서요, 이 로테이트를 한 마이너스 9를 주면은 이렇게 올바른 위치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그대로 지오메트리로 만들고요. 이 지오메트리를 한 스케일을 매우 크게 해서 빛까지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크게 해서 한 2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슬레이트를 조금 아래로 해서 마이너스 한 1.5로 하고 조금 더 이쪽으로 밀어서 마이너스 한 3.8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돔이 저희가 이 하늘을 만들 때 이 하늘이 멀리 있는 건 저기 하늘이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고, 위로 봤을 땐 이 멀리 있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좀 낮게 만들기 위해서 이 스케일을 쭉 낮춰서 0.5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텍스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 노이즈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노이즈는 하모닉스를 한 8 정도로 주고, 하모닉스 스프레드를 조금 낮춰서 한 1.4로 맞추고요. 하모닉스 게인을 좀 올려서 0.85 정도로 주고, 오프셋을 한 0.4,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0.25 정도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에서 스케일을 0.3으로 하늘의 구름 같은 느낌을 좀 낼 거고요. 물론 하늘은 해상도 높아야겠지만 피드백을 쓰고 할 거기 때문에 500, 500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흐리게 만들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좀 계속해서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트랜슬레이트의 x축에 apps time seconds multiply 0.01, 그리고 z축도 가면서 살짝 변하게 하기 위해서 apps time.seconds 곱하기 0.002, 이렇게 해서 가면갈수록 살짝 바뀌면서 흘러가는 느낌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사용할 건데요. 컴프를 여기 만드시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기 널을 미리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에 피드백 레벨 이어주고, 컴프를 피드백으로 드래그 해주고,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맥시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공간이 그리고 여기에 슬로프 하나 만들고, 이 슬로프는 스트렝스를 한 4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스에 넣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이 디스플레이스의 웨이트를 0.02, 0.02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레벨을 좀 낮춰서 포스트에 오퍼시티를 0.97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왜곡이 되죠. 그래서 이 슬로프 앞에 블러를 넣어줍시다. 이 블러를 한
프리슈링크를 한 4 정도로 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에서만 슬로프로 사용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컴포지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 노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이 노이즈는 모노크롬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오직 노이즈만 나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는 하모닉스를 아주 많이 줄 거고요. 앰플리튜드를 0.1로 줘서 슬로프가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얘도 이 빨간색 파란색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0.5 이 회색 기준에서 0.1 정도만 들어가는 이런 노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프에 연결을 하고 에버리지를 하면은 이 슬로프와 함께 섞여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슬로프와 노이즈가 섞여서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블러를 넣어줘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7은 좀 과한 것 같고 한 3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좀 더 다 왼쪽으로 밀어서 이번에는 색깔을 좀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레벨 하나 만들고 아래 램프를 만들고 이제 둘을 섞어 줄 건데요. 근데 이 레벨을 감마를 좀 많이 줘서 한 2.7 정도로 이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레인지에서 아웃로우를 한 0.6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는 호라이즌이 아니라 버티컬로 설정해 주시고 이 색깔을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데 리니어가 아닌 이 할미트로 설정해 주시고 발음을 모르겠네요. 이제 자기 보기에 이쁜 컬러로 열심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간엔 살짝 태양빛 든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주고 그리고 한 요쯤에는 이 정도의 컬러를 너무 밝아지면 안 되니까 이쯤에 주고 여기에는 밝게? 어둡게? 어두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널로 만들어낸 뒤에 매트에 콘스탄트를 만들어서 컬러뱀에 넣고 이걸 그대로 이 지오메트리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늘이 되는데요. 뭔가 이상하네요. 이게 아랫부분이 지금 안 나오는 느낌인데 이 지오메트리를 다시 봐볼까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텍스처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먹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도 이제 손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 이 지오메트리 앞에 텍스처를 만들고 벌써 뭔가 괜찮아진 것 같지만 이 올토그래픽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왜곡이 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옆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로우즈 앤 콜럼스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케일을 좀 늘려서 계속 이렇게 좀 보내면서 확인을 하면서 보면은 한 1.4 하고 0.8 1.4, 0.8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보는 시야 안에서 이 끝에 반복되는 텍스처가 보이진 않을 정도로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늘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자연스럽죠.
이렇게 봤을 땐 조금 이게 뭐가 구름이야 싶었는데 이 구름을 지나가는 느낌을 좀 빛으로도 이용해서 주기 위해서 여기 레벨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레벨을 감마를 한 2,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좀 강하게 4, 그리고 아웃로우를 0.3으로 주고 널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프로젝션 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넣으시면 이제 라이트가 여기 흰색 부분만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앵글이 10이기 때문에 늘려서 넉넉하게 한 6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양한 느낌이 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름 그리고 하늘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거리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포그를 만들도록 할 건데요. 카메라에서 보면 포그 세팅에 리니어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이 펄을 좀 많이 줘서 한 40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색깔이 약간 웜톤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포그마저 웜톤으로 가버리면은 조금 너무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렇게 푸른 톤으로 해서 이 포그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세출이 좀만 더 낮출까요? 살짝 풀게. 네. 근데 포그가 너무 과하죠. 저희가 모이고 싶은 포그의 양은 여기 한 아래쪽을 좀 덜하고 좀 적절히 모이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탑에 램프를 만들어서 호라이즌 아닌 버티컬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카메라에 포그 맵에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는 포그가 좀 보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포그가 덜해지는 이러한 기법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어색하네요. 왜 어색할까요? 이걸 바꿔야 될까요? 네,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경계선이 좀 안 보이려나요? 네, 이 정도면 좀 잘 가려졌네요, 경계선이. 자, 이렇게 해서 하늘, 산맥, 그리고 땅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뭐 세분화적으로 뭐 이런저런 것도 뭐 손을 대고 많이 다듬어서 더 디테일하게 퀄리티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이 가상 공간에서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탑에 노이즈를 여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탑에 채널로 가서 이 채널 이름을 트리거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컨드를 프레임으로 바꿔서 낮춰서 이게 1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TZ를 time.seconds multiply 50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0.5, 0.5로 해서 0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러프니스를 1, 익스포넌트를 0으로 해서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페리오드를 이렇게 넓게 주면은, 크게 주면은 이 주기가 느려지고요. 이 페리오드를 줄여주면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값을 일단은 한 1.5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리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트리거는 어택으로 가셔서 이 어택 랭스를 0, 그리고 이 피크 랭스를 0.01, 그리고 서스테인으로 가서 디케이 랭스를 0, 서스테인 레벨도 0, 그리고 릴리즈 랭스도 0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를 만들어서 한번 연결해서 보면요. 여기 이 트리거 값이 1이 될 때마다 저희가 만든 트리거가 이렇게 1이 될 때마다 한번 재빠르게 1을 찍고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카운트를 만들어서 이 값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트리거가 이렇게 한번 튈 때마다 이 트리거, 이 카운터가 계속해서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이 노이즈에 이 방금 만든 카운트의 값을 시드로 넣어서 이 트리거가 발생될 때마다 계속해서 값이 바뀌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랜덤으로 만들어 주시고 채널에서 이 값을 프레임, 그리고 또 프레임으로 하고 아까와 동일하게 11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채널 네임을 X랑 Y로 설정해서 두 채널이 이렇게 X, Y 두 채널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 또한 앰플리튜드를 0.5, 오프셋 0.5로 해서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값을 그대로 쭉 일단 널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탑에 서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에서 레졸루션을 1280, 128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클의 레디우스를 0.01, 0.01로 아주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이 값들을 센터로 넣어 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 기준점이 맞지 않아서 이 기준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인서트 오퍼레이터로 매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스를 만들어서 랭스에서 0에서 1을 마이너스 0.5에서 0.5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값이 가장 최대가 1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모서리로 너무 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조금만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이 앞에서 인서트 오퍼레이터로 매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 랭스를 0에서 1을 한 0.2에서 0.8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서클을, 이 점의 위치를 이 텍스트랑 이제 곧 합쳐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서클이 발생될 때마다 여기에 피드백을 통해서 왜곡이 되는 느낌을 줄 건데요. 이 서클이 생겼을 때 바로 사라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트리거가 한번 튈 때마다 이 서클이 한번 빠르게 등장하고 사라지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널을 그대로 또 트리거로 이어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트리거는 어택 랭스는 0,
그리고 서스테인에서 decay length도 0, 그리고 서스테인 레벨을 1, 릴리즈 랭스를 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널로 가져가서 이 서클을 fill 알파에 찹 레퍼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서클을 다시 피드백을 한 걸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조금 왼쪽으로 당겨서 일단 최종으로 갈 널을 하나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이걸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선 널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레벨 이후에 컴프로 합쳐지게, 그리고 오버로 세팅을 해주시고 이 레벨은 오퍼시티를 0.98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잔상이 좀 남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컴프를 이 피드백으로 이어줘야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 만들었던 거와 동일한 피드백 기법을 사용할 건데요. 디스플레이스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슬로프, 이 슬로프 랭스는 강하게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필터 사이즈는 10, 그리고 컴포지트를 하나 더 여기 만들어 주시고요. 에버리지인데 여기서 노이즈를 만들어 주시고 모노크롬을 키시고, 그리고 여기서 아웃풋을 오직 노이즈만 나오게 설정하고요. 이 페리오드를 많이 낮춰서 0.2, 그리고 하모닉스를 한 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를 0.1로 이렇게 약하게 주시고, 이걸 그대로 에버리지 컴포지트에 넣어서 한 후에 이 디스플레이스 연결해서 이 값을 왜곡되게, 그리고 이 값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하게 0.005, 005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클이 생길 때마다 그 지점에서 이렇게 서서히 퍼지는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 값이 너무 잔상이 남기 때문에 여기서 RGB 키를 앞에 넣어주고요. 레벨을 만들어서 레벨을 컨트라스트 한 1.25로 주면은 이렇게 뒤에가 사라질 정도로 1.25로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조금 애매해져서 여기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한번 해야 되는데, 너를 앞에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로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엣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엣지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트렝스를 아주 강하게 한 50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하기 때문에 블렌드 레벨 한 0.15? 네, 50, 0.15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좀 더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스텝 랭스를 33으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블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게 한 2, 필터 사이즈 2 정도로 주고, 이렇게 레벨을 만들어서 오퍼시티를 얇게 0.5 정도만 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피드백을 컴포지트 만들고 피드백 그리고 레벨 그리고 이어주고요. 그리고 이 설정은 오버 그리고 여기로 이어주고 이 레벨은 벌써 0.98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하게 주기 위해서 이 콘트라스트를 0.0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기 앞에 블러를 하나 만들어서 네, 가마가 좀 흐려지게 이렇게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더 블러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얘는 한 32 정도로 아주 뿌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벨을 만들어서 오퍼시티를 0.35 그리고 너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보면 살짝 잔상이 남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레숄더로 이 설정을 한 0.3 이 스레숄더 설정을 0.3 그리고 소프트도 0.3 정도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를 만들고 여기 연결해줘서 이 스레숄더에 해당되는 값만 이렇게 통과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여기에 블러를 만들어 주고요. 좀 많이 뿌옇게 이 정도로 블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값을 이 이미지를 갖고 이제 여기 텍스처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텍스처는 지금 땅에 모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지만 중앙 땅에는 이 왜곡되는 피드백을 사용할 거고 다른 땅에 이 피드백을 이 텍스처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PBR을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 여기 저희가 만든 이 지오메트리 여기 두 번째 지오메트리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이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레벨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로 이 레인지에서 아웃로우를 0.3 아웃 하이를 0.7로 해서 이렇게 좀 뿌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블러를 이용해서 조금 흐리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땅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처를 컴포지트 그리고 오버 그리고 여기의 이 텍스처를 그대로 여기에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애들을 좀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내서 하이맵으로 얘도 설정해 주시고 이 PBR에서 맵에서 Enable 하이맵 패럴렉스 껴주시고 디스플레이스 벌티시스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이맵을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경계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끝이 하이맵이 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블러 다음으로
렉탱글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렉탱글을 프랙션에서 사이즈를 11로 맞춰서 가득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0.5, 0.5, 0.5로 설정한 다음에 알파를 최대로 해주시고 필을 꺼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오버로 이렇게 주시는데, 여기서 소프트니스를 살짝 주시면 끝이 이렇게 이 백그라운드 이 컬러로 되게 됩니다. 100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을 부드럽게 이어주는데, 보시다시피 여전히 경계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디스플레이스 미드 포인트를 살짝 낮춰주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0.48로 했을 때 이렇게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이맵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막 왜곡된 느낌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노멀 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멀 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이 값을 여기서 이 텍스처를 따로 빼서요, 널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쭉 이어져서 노멀 맵, 그리고 레벨 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그대로 먹이게 되면은 지금 이 중앙 땅에 노멀 맵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노멀 맵을 이것과 합쳐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거를 같이 합쳐서 노멀 맵을 먹인 것보다 이 노멀 맵과 이 노멀 맵, 이 노멀이 된 상태에서 합친 게 더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이 사이에 컴포지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적용된 레벨 앞 여기서 가져와서 이 값을 에버리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레벨을 좀 강하게 줘서 강하게 20까지 줘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또 이상하게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앞에 블러를 하나 만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 슈링크를 이 필터 사이즈를 한 11 정도로 하니까 적절한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 이렇게 된 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보다시피 이 원래 기존 땅이 더 약해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 범프 스케일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레벨을 조절을 할 때 이 브라이트니스를 1.004 정도로 살짝 밝게 줘서 주면은 그래도 좀 괜찮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많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 콘트라스트를 좀 다시 낮춰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의 에버리지로 가기 때문에 여기의 이 텍스처와 이쪽의 텍스처와 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컴포지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콘스탄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노멀 하나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노멀 값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에버리지로 해서 여기 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 텍스처의 요 정도와 이 텍스처의 이
노말 정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좀 왜곡되는 걸 만들긴 했는데요. 보고 있으니까 약간 조금 노말이 약간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딘가를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블러를 너무 좀 과하게 준 것 같은데요. 어딜까요? 네, 여기 블러가 사실 필요가 없었네요. 왜 넣었을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게 됐는데 노말이 지금도 약간 좀 과한 것 같아서 살짝 손을 봐볼까요? 범프 스케일을 2만 줍시다.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왜곡되는 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고요. 이렇게만 되면 조금 심심하기 때문에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약간 좀 줘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값을 가지고 또 따로 뽑아서 널로 만들고 매스를 이용해서 이 값을 좀 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한 3으로 이렇게 진하게 주고 레벨로 브라이트니스를 0으로 해서 까만색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됐으니 오버를 안 써도 되겠네요. 콘스탄트로 해서 아웃풋에서 오버 이렇게 하고 수압으로 해서 흰색 위에 검은색이 되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내서 앰비언트 이건 이름을 설정 안 하면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PBR에도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좀 넣어주면은 얘가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음영이 보이게 됩니다. 네. 조금 애매한가요? 여기 엣지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원래 기획이 없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더 윤곽이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있는 게 훨씬 낫네요. 이렇게 엣지로 하니까 괜찮나요? 네, 엣지로 하니까 이 중간을 이렇게 퍼진 중간은 밝고 주변만 좀 어둡게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루도 한 번 더 넣어줘도 좋을 것 같네요. 한 11, 15? 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이렇게 왜곡되는 피드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직적으로 라인이 떨어져서 생성되는 느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저희가 피드백을 만들기 앞에 뒀던 여기 찹들에서 이 트리거를 쭉 끌어서 내려와서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카운트를 루프 미니멈 맥스를 4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됐을 때 펄스를 눌러서 값을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지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값들을 팬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값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팬에 값이 들어오도록 해줄 건데요. 이 채널은 5개로 1에서 5로 해서 5개로 만들어 줄 건데 왜냐하면 0, 1, 2, 3, 4 총 사실 5개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팬을 5개로 채널을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여기 노이즈 여기서 쭉 내려와서 리네임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멀리 있나요?
너무 리네임, 이 리네임을 X, Y는 사실 지금 여긴 2D 피드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X축이랑 Y축이 맞는데 이제 3D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X랑 Z축으로 이제 이게 나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X, Z로 설정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으로 홀드를 만들고 널을 만들고 5개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팬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홀드 라스트 이렇게 레퍼런스를 시켜주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값들에 맞춰서 이렇게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결국 인스턴싱 할 때 총 5개의 이 라인들이 생성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왜 5개냐면 일단은 이 주기를 생각했을 때 최대 5개까지만 존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주기를 좀 더 짧게 뭐 이렇게 자주 나오게 설정하시겠다 하면 이 팬과 이 카운트를 4 그리고 5로 할 게 아니라 이걸 더 많이 맞춰서 많이 값을 늘려서 여기도 홀드를 더 늘려서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5개로 또 제한한 이유는 나중에 사운드로 가져갈 때 이 오실레이터가 5개로 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되게 많이 준비를 시켜두면은 또 너무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좀 번거로워질 것 같으니까 일단 5개가 최대의 라인 이벤트 생성이다. 그리고 최대 동시에 5개까지만 소리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제한을 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지를 만들어서 이 값들을 다 합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쭉 보내서 널 이제 좀 더 내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값들을 셔플로 사용할 건데, 시퀀스 채널 바이 네임을 하면은 값들이 되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채널 아래 보면 이 값들이 서로 너무 제각각이어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의 아래 이 샘플 레이트나 뭐 여러 가지를 좀 다시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트림을 만들어서 앱솔루트를 하면 이렇게 사실은 뭐 같아 보이지만 얘네가 가진 안에 값들이 다 정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1, 2, 3, 4, 5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정돈돼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 값을 일단 쭉 만들어서 인스턴싱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스케일이랑 뭐 포지션도 그 Y축도 이따 할 건데, 일단은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여기에 튜브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이 튜브는 지오메트리로 연결해서 저희가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더 잘 보이게 PBR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는 약간 빛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명, 라이트 색깔과 동일한 이런 웜톤의 색깔로 설정을 하고, 베이스 컬러는 그냥 0으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팜 머테리얼을 시켜주시고요. 이 튜브를 레디우스를 0.00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라인 같아 보이지만 아래가 이렇게 레디우스가 좀 넓기 때문에 사실 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생겼다가 사라질 때 뭐 그럴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사라진 느낌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길게 늘려서 이 하이트를 10, 그리고 좀 올려서 센터를 5로 하면은 적당해 보이지만 4로 하겠습니다.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4.5? 4.5가 낫겠네요. 4.5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서 이 지오메트리 인스턴스를 켜서 인스턴스를 넣고 X랑 Z를 일단 해줍시다. 그러면 이상하죠? 포지션이 일단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값들은 0과 1 범위 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 2D 피드백이 아까 조절한 거에 있어서도 여기 매스로 이 값을 조절했는데 지금 이거는 뭐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로 가게 한다 해도 이상할 겁니다. 한번 일단 봐볼까요? 여기 값을 매스로 마이너스 0.5, 0.5 안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이 정중앙 사이즈는 이 그리드의 사이즈는 아까 말했듯이 12, 12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0에서 1, 뭐 마이너스 0.5에서 0.5 범위로 움직일 게 아니라 이 사이즈가 12의 값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0에서 12 사이의 값 범위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0이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이런 걸 생각해서 마이너스 6에서 6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맞죠? 자, 그러한 이유는 여기서 이 Z축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X축은 맞는데 Z축은 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Z축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스를 만들어서 멀티플라이를 마이너스 1을 하는데 X축은 가만히 둬야 되기 때문에 커먼에서 Z를 선택해 주시면 Z만 마이너스 1이 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맞죠? 다음은 네, 맞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 2D 피드백과 이 지금 인스턴싱이 맞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게 떨어지는 느낌과 사라지는 느낌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 팬 앞에 트리거를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어택 랭스를 1 그리고 이지인 이지아웃이 아니라 이지아웃으로만 하고요. 피크 랭스를 5초 동안 유지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디케어 랭스를 0, 서스테인도 0 네, 이렇게 해서 생길 때만 값이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그 다음 스케일로 사라지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요것도 바로 그대로 보내볼까요? 근데 이것도 셔플로 하면은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림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앱솔루트로요. 그리고 시퀀스 채널 by name으로 하면 네, 이렇게 되고 이름을 정해 줍시다. 리네임으로 Y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매스를 여기에 넣을 게 아니죠. 멀지를 넣으려는데 멀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려오는 느낌이 안 나죠. 왜냐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매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값을 0에서 1인데 3에서 0으로 조절해 보면 내려올 때 Y를 안 넣었군요. 네, 내려오네요.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팬에서 트리거 그리고 어택 랭스를 1 그리고 어택 쉐이프를 이것도 이지 아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크 레벨 1 피크 랭스를 1
서스테인을 디케이를 1로 하고 서스테인 레벨은 0 그리고 릴리즈도 0 이렇게 하면은 올라갔다가 얘네들은 그냥 사라지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사라지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과 동일하게 그래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얘의 이름은 S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스케일을. 그리고 그대로 해서 멀지로 이연해서 스케일까지 했고 이 지오메트리에서 스케일을 SSS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생겨나네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네 이렇게 3D 인스턴싱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 라인들이 땅에 닿을 때 좀 더 이 피드백과 이 땅과 연결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닿는 지점에 빛을 한번 좀 추가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닿는 지점에 여기 뭐 X, Y축, X, Z축과 연결을 해서 부분마다 포인트 라이트나 뭐 콘 라이트를 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더 간단한 방법으로 에밋맵을 사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인스턴싱 부분을 이렇게 좀 이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서클을 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널을 블러를 다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러에서 필터 사이즈를 32로 강하게 주고요. 그리고 매스를 이용해서 20을 줘서 이 원을 원래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을 만드시고 이 레벨을 오퍼시티를 0.1 그리고 쭉 이어서 컴포지트를 만들고요. 피드백 레벨 그리고 이어주기 그리고 드래그해서 피드백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정은 오버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레벨의 오퍼시티를 한 0.98 그래서 점점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인설트로 블러를 만들어서 약간 가면 갈수록 흐려지게 이렇게 설정해주고 보다시피 오퍼시티 0.98로는 잔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남게 되는 그런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블러를 여기에 하나 더 만들고 필터 사이즈를 31 그리고 RGB 키 레벨로 한 뒤에 콘트라스트를 한 2 주고 여기 감마를 좀 강하게 줘서 한 1.6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잔상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여기서 쭉 이어내서 널을 만들고요. 얘 이름은 이밋 그리고 여기 PBR에서 이밋맵에 넣어주시고요. RGB에서 이밋 레벨 여기 이 색을 아까 저희가 설정한 이 값과 같이 1, 0. 1, 0.825, 0.7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닿을 때 이렇게 빛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금 원이 큰가요? 좀 크면 여기서 블러 사이즈를 좀 줄여도 되겠죠?
1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연결된 느낌을 줬고요. 여기 이 이민 맵이 조금 뭔가 약하다 싶으면 여기서 곱하기 1.5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 이민 맵을 이 값을 더 강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의 이 x, y 이 값들을 에이블턴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널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OSC out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OSC out의 설정을 네트워크 포트를 전 500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포맷을 타임 슬라이스 아니라 샘플, 그리고 send every cook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값들이 변할 때 모든 값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변하는 값들만 거기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만든 가상 공간 환경을 에이블톤 라이브로 한번 연결해서 사운드로 이어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오퍼레이터의 이런 뷰어들로 인해서 자잘하게 렌더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A로 모든 오퍼레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뷰어를 꺼서 이렇게 필요 없는 렌더링들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OSC out의 파라미터에서 네트워크 포트를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에이블톤 라이브를 한번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톤 라이브에서 미디 트랙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워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에서 맥스4 라이브의 맥스 오디오 이펙트를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필요 없는 오브젝트들을 지워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터치 디자이너에서 보내고 있는 값들을 여기 맥스로 지금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UDP receive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저희가 OSC out 네트워크 포트에 기입을 했던 값을 여기에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50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500으로 기입을 해주시고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값들이 잘 받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윈도우에서 맥스 콘솔을 열어서 보면은 네, 이렇게 값이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슬래시로 앞에 붙어서 값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XZ, Z로 이렇게 나누고 X1, Z1 그리고 X2, Z2 이런 식으로 각 세트들을 한번 여기서 값을 나누어 주도록 할 건데요. 루트 슬래시 X 슬래시 Z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시면요. 그리고 F를 눌러서 플로트를 만들어서 한번 연결해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슬래시 X 슬래시 Z의 값들이 정상적으로 나뉘어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두 값을 이용해서 FM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FM 신디사이저를 여기서 만들기에는 사실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맥스에서 제공하는 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빕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실레이터에 FM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값을 연결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 두 번째 값을 그냥 보내지 말고 사이클
만들고서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면 FM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값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비브 믹서, 오디오 믹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비브 아웃풋에서 M4L 아웃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 주고 M4L 아웃에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데 잘 들어보면 아주 낮은 저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값들이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을 좀 더 크게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0에서 1 사이로 들어오는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0.1점으로 플로트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10점으로 해서 0에서 1 사이의 범위의 값을 5에서 10 사이의 범위의 값으로 스케일링을 해준다 라는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값은 스케일 0.1점 그리고 이걸 30에서 120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원래 기존 연결되어 있던 건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요. 네,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오프셋이랑 레티오와 뎁스나 뭐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뎁스를 저는 한 1%로 바꿔주고 이 값을 한 10%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값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서스테인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ADSR을 이용해서 소리가 이렇게 점점 서서히 사라지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빕에서 VCA를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VCA는 레벨에 있겠죠. 네, VCA를 만들고 그리고 오디오 믹서와 M4 아웃을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빕은 ADSR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 ADSR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CV 컨트롤 볼티지에 이 시그널을 연결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 트리거를 여기 이 루트가 들어오는 뱅 첫 번째 /X로 이 뱅을 연결해 두도록 할게요. 이 뱅에 맞춰서 트리거를 연결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보면은 네, 안 되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이 빕이 받아들일 수 있는 트리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2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딜레이 5 아주 작은 딜레이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어주고요. 둘 다 이렇게 트리거로 했는데 이 값을 5 그리고 이 두 번째 값을 0 그리고 시그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트리거에 넣어주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ADSR이 VCA와 연결돼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택을 한 200으로 설정하고 디케이를 한 2 seconds로 하고 서스테인은 낮추고 한 릴리즈를 한 800 milliseconds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이렇게 옮겨주고 컨트롤 쉬프트 Y로 이렇게 좀
이쁘게 순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루트 x1, z1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4, z4까지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또 복사 붙여넣기 또 쭉쭉 가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로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주면 이제 X와 X4까지 총 5개의 그 값들이 들어오지도록 되겠죠. 이 값들을 이렇게 UDP 리시버와 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루트 값들을 이렇게 1, 1, 2, 2, 3, 4 그리고 보시면 복사를 하면서 여기 값들이 다 바뀌었는데 이 값들을 원래대로 바꾸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 번씩 손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ADSR도 손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테인 다 낮추고 릴리즈는 800.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믹서로 이걸 넣어주는데 보다시피 인풋이 4개밖에 없어서 마지막 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믹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 하나만 이렇게 넣는 건 조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한 오디오 믹스로 넣어주고 또 다른 2개는 이 오디오 믹스로 연결한 다음에 이제 이 앰플 아웃으로 가기 위해서 이 2개의 믹서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인을 이렇게 3개, 2개 그리고 데시벨을 낮게 한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마이너스 25dB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만든 오디오 믹서를 앰플 아웃으로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네 값이 잘 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도중에 저장을 했다가 값들이 바뀌어서 다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설정을 조금 해보자면요. 서스테인 낮춰주고 디케이 한 2초 주고 어택을 한 300까지 줄 것 같습니다. 300, 300, 300, 300. 릴리즈는 800.
여하튼 이 ADSR이나 요 FM 이런 설정들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값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저장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인스펙터들을, 여기 있는 FM이랑 ADSR들을 선택하셔서 인스펙터를 켜주시고, 여기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애들 위치를 이렇게 보기 좋게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뷰에서 인스펙터 윈도우에서 베이직을 보시면 Open in Presentation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어떤 창이 하나 생기는데, 이 창을 여기에 맞춰서 View Set Device Wide를 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닫아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다 보이긴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FM 5개의 소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 소리들을 리버브로 연결해 줄 건데, 그냥 이렇게 샌드 채널 A로 보내주시고 한 디케이 탑을 한 1000, 디퓨즈를 좀 많이 줄까요? 네, 이 리버브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소리가 될 때 이 소리만 있으면 좀 심심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오디오에 다른 소리도 좀 넣어줄까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미리 만들었던 앰비언트 루프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어레인지먼트 뷰로 가셔서 이 앰비언트 루프를 올려놓을 거고요. 이 범위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오프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이 범위 내로 계속해서 루핑이 될 수 있도록 루프를 켜주시고 들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루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켜서 같이 들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조금 더 손을 봐서 완성도를 높여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카메라 움직임이 너무 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움직임을 지금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 부분을 손을 볼 건데요. 여기서 노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값을 카메라에 샵 레퍼런스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end를 1, 1 그리고 채널 네임을 x, y로 해서 채널을 2개 만들어 주시고 이 값들을 카메라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카메라가 이 최소 값을 어느 정도로 할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정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뭔가 지금 보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이 드러난 것 같네요. 이거는 원래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왜 맞물리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 손을 봐보자면 이 그리드에 적용된 PBR의 미드 포인트가 0.48로 했을 때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5로 하니까 이번엔 저기 바깥쪽이 안 맞네요. 이건 안티 엘리어스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안 되네요. 그리드의 높이를 살짝 높여볼까요? 이건 안 되고 0.002 정도 올리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다. 되게 이상하네요. 네, 이걸 하다가 갑자기 실수를 알아채다니 조금 이상하네요.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이 값들을 만들 때 마이너스 한 1 높이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트랜스레이트는 가는데 최대 보시다시피 여기 끝에 보이면 안 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가지 않도록 하면 한 최대 1에서 최소 마이너스 1까지가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값을 좀 더 안정적으로 앰플리튜드를 최대 0.7에서 마이너스 0.7로 가게 0.7로 설정을 해주고 값을 레퍼런스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에서 apps time seconds 곱하기 한 3? 네, 3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땅 질감도 다시 보니까 조금 이 노이즈가 작은 노이즈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이즈가 지금 문제인 거죠. 이걸 너무 줄이면 되게 어색해지기 때문에 살짝 0.04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러프니스도 좀 더 반사되게 설정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러프니스를 올리면 이 노이즈가 좀 더 보이기 때문에 한 0.7로 하고 노이즈는 한 0.3? 0.35? 네, 0.35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 색깔도 살짝 어둡게 주는 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완성된 이 가상공의 오디오 비주얼 환경을 후보정을 하게 된다면 웬만해서는 뭐 애프터 이펙트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색을 보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하지만 이 가상공의 오디오 비주얼 환경은 계속해서 리얼타임으로 무한하게 생성된다 라는 것이 정말 큰 특징입니다. 사실 그러한 리얼타임이 저희가 이 터치 디자이너 제너레이티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아주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후보정을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보정을 하자,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 렌더에서 널로 가져가고 여기서 약간의 비네트를 넣어주면 중간에 집중이 되는 느낌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서클을 여기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오버로 만들되 필을 0으로 맞춰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높여주시는데 소프트니스를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1 말고 한
0.5로 설정하고요. 더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0.7. 그리고 백그라운드 알파를 좀 낮춰서 한 0.6 정도로 설정을 하니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중간에 집중되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클을 좀 뒤쪽으로 밀고 다시 앞쪽에 레벨로 살짝 콘트라스트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비네트와 그냥 뭐 색 보정이라 할 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레벨을 손봤고요. 물론 여기서 뭐 좀 더 많이 손을 보려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레벨을 하나 더 만들고 컴포지트를 만들고 합치는데 에버리지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 RGBA 컬러를 살짝 이런 식으로 손을 봐서 어느 정도 좀 이러한 틴트를 넣어준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과해지면 조금 어색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없을 때는 뭐 이런 느낌인데 생기니 이런 느낌. 네, 이 정도만 손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9.4. 그리고 사실 잘 보면 서클에 약간의 경계선이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걸 렌더에서 설정할 때 컬러를 픽셀 포맷에서 이걸 8비트가 아니라 32비트로 하면은 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픽셀 포맷을 정하는 것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프레임을 좀 먹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양에 맞춰서 16비트나 8비트나 32비트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마무리, 최종적인 오디오 비주얼 아니지 가상 공간의 오디오 비주얼 환경 만들기 워크샵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파이썬이나 GLSL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런 기술들이 사용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워크샵이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제가 만든 터치 디자이너 프로젝트 파일과 에일브톤 라이브 프로젝트 파일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터치 디자이너 튜토리얼 채널인 노터 더 토킹볼의 페이트리온 페이지에 무료로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워크샵을 따라와 주시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고휘였습니다. 감사합니다.